2월 11일 토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의 증시 상황 봅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어요. 다우는 0.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2% 상승했어요. 4090, 4090입니다. 나스닥은 0.61% 하락해서 11718.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58% 하락해서 3011입니다. 미국의 지수들이 이번 주에는 모두 하락했어요.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가 2.41%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1% 하락했어요. 오늘 기술주들은 개별 종목들 대부분 하락 마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0.2% 하락, 아마존, 알파벳 각각 0.64, 0.46%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인드 떨어졌어요. 반도체주들 4.8%. 반면 애플은 0.25%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테슬라 5% 이상 하락을 해서 다시 $200 아래로 $196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AMD도 2.08% 하락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 하락, 또 퀄컴도 1.18%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이 정찰 풍선을 미국이 자국 영공에 침입을 해서 격추시킨 사건의 파장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이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에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일입니다. 화요일 밤 10시 30분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1월 미국 CPI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1월 CPI 전망치는 전년 대비 6.2%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6.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더 떨어져서 6.2%까지 보고 있습니다. CPI의 이 향방에 따라서 연초 랠리의 지속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공포가 다시 부상하면 연초 증시 랠리는 잦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미 연준 최종금리 수준을 6%까지 열어두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강한 고용 보고서가 완전히 이를 망쳐버린 상태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점은 연준의 또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2%, 전월 3.9%에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석 달째 그대로 유지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19개월 중에 18개월 동안 2.9에서 3.1%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66.4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의 64.9보다 개선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1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로 시장의 예상치인 65.1도 웃도르는 상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만에 증가했죠. 오히려 고용시장은 화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구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의 이 감원 한파, 이 영향에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분석이에요. 고용 지표가 좋다는 것은 아직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유지할 여지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이 입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길게 본다면 매파, 비둘기파 어떤 말을 하든 간지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연준 주요 인사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약 7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회사들 중에 70%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은 79%예요. 이거보다는 하위하는 수준이죠. 또 1분기 전망을 보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58개 기업이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13개 기업은 예상치를 웃도는 이익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되돌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카림 체디드 투자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꽤 상당히 강하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지금 오버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베스코 세바스티앙 메케이 멀티에셋 펀드 매니저도 심리가 약간 악화됐다라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강력한 일자리가 이것을 망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연준이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을 90.8%를 기록했어요. 올해 금리를 0.25%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74.8%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루 전 전날에 71%에서 74.8%로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4.75죠. 2월 달에 올렸으니까. 베이비 스텝. 3월에 0.25 그러면 5%가 됩니다. 5월에 금리를 0.25 또 올리면 5.25%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그 이상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대부분은 5.25%까지 올린 상태에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내 11개 섹터죠. 분야. 그 지수 내에 임의 소비재, 통신, 기술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 업종이 모두 오른 상태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4% 정도 가량 상승했어요. 국채금리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73% 근방에서 거래가 됐고 2년물 국채금리는 4.5% 근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2년물, 10년물 둘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0.77%로 전날보다는 조금 좁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금리 역전폭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긴축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경기는 악화할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죠. 전 거래일보다 0.87% 하락했는데 아직 20이 넘습니다. 20.53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